안녕하세요. 상담 사례 이야기 김혜숙입니다. 보엔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의 실제로 사례 개요와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보엔의 가족치료 모델을 활용하여 핵가족의 자녀 문제에 접근하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엔의 가족치료 이론에서는 그 문제의 관계 과정에 연루된 모든 그 가족 구성원이 상담에 참여할 수 없을 때 한 사람을 통하여 가족 전체의 관계 과정을 변화시키는 가족 코칭을 접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사례도 자녀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를 통해서 핵가족 및 확대 가족 체계에 접근함으로써 현재 호소 문제 해결을 돕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핵가족의 어머니 내담자입니다. 두 자녀 내담자 온가족 아버지와 어머니이고 이들이 세대 간의 만성 불안이 전수되는 그 과정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 정서적 전달 과정에 핵가족과 확대가족 체계가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아동에게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머니와 증상을 가진 아동 두 사람의 역기능적 순환 과정에 관심을 두고 이런 순환적 상호작용에서 내담자 자신에게로 초점을 돌려 그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내담자의 반응 유형과 내담자의 내면에서 자동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불안한 정서에 관심을 두면서 가족 전체 체계 과정에 개입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먼저 사례 개요에서 가족 문제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이 문제는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내담자가 자녀 문제로 부모 교육에 참여하던 중 부모교육 강사로부터 상담 권유를 받아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문제는 내담자는 두 아들이 함께 놀다가 수시로 다투고 싸우면서 큰아이가 작은아이에게 주먹질을 하는데 이때마다 큰아이를 야단치게 된다. 그러나 야단을 칠수록 큰아이의 행동은 나아지지 않고 야단치는 자신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격분하게 된다. 이렇게 가다가는 크게 잘못될 것 같아 두렵다고 했다. 첫 회기에서 간단하게 가계도 탐색을 하면서 내담자 자신이 자녀에게 하고 있는 감정 반사적인 행동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 일치를 보아 자녀와의 관계와 자신의 지나친 반사 행동을 함께 다루기로 하고 상담을 진행을 하였다. 자, 가족 배경을 보겠습니다. 핵가족의 상황에서 내담자는 현재 30대 초반입니다. 내담자는 여기 30대 초반. 그리고 10년 전에 결혼하여 9살, 8살에 현재 두 아들을 두었고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 하다가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하였고 남편과는 결혼 초기부터 큰 다툼이나 갈등이 없었다고는 하나 남편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할 때 또는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못해 혼자 속으로 앓는 일이 많아서 결혼 생활에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결혼식 비용을 두 사람 모두 양가 부모 도움 없이 각자 대출받아서 충당했기 때문에 결혼 초 3년간은 경제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신혼 초기부터 경제적 스트레스와 혼전 임신 그리고 연년생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 별다른 신혼 재미와 행복을 느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맞벌이를 하느라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여러 번 바뀌었고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불안하게 크는 것 같아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두 아이는 자주 다투는데 다툴 때마다 큰아이가 둘째 아이를 윽박지르거나 손찌검을 하면 내담자는 좋게 타이르지 못하고 격분하게 되고 아이에게 심하게 야단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큰아이는 내담자에게 맨날 동생 병만 들어 라고 반발을 하게 됩니다. 내담자는 그러한 태도가 더욱 속이 상해서 심한 소리로 야단을 치게 되고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싫은데 자꾸 반복하게 되니 너무나 속상하고 좌절감이 든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 관용적인 편입니다. 아이들은 다 그렇게 크는 것인데 내담자가 너무 과민하다고 말합니다. 내담자는 섭섭하고 자기만 홀로 헛되게 애를 쓰는 것 같아 더욱 화가 나고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 일로는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니 매사 짜증나고 힘이 든다고 합니다. 남편도 못마땅하고 최근에는 실행 문제도 겹쳐서 사는 게 우울합니다. 그동안 내담자는 큰 수술을 2차례나 했고요. 4년 전에 수술한 것이 재발하여 1년 전에 다시 재수술하게 되었고 직장을 1년간 휴직하고 있는데 곧 복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직장에 가기도 싫고 매사에 힘들고 짜증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온가족 상황에는 남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부모의 2남 2녀 중 막내로 경제적으로 그다지 풍족하지 않게 살았고 4남매 중 남편을 포함한 3명이 대학을 졸업하여 교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부모와 떨어져 도시에서 형과 동생 자취를 하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자식 교육에 헌신적이었고 남편은 부모님으로부터 간섭이나 야단맞은 기억이 없다고 하며 각각 알아서 큰 것 같다고 합니다. 내담자는 2남 2녀 중 큰딸로 태어났고 농사짓는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 돕고 집안일도 도우면서 일하기 싫다는 생각을 많이 하며 자랐습니다. 농사일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학교 숙제를 못하고 들로 나가야 했으며 대학을 가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평소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라는 아버지의 말에 대학을 못 갈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및 여동생에게는 칭찬을 했고 다정하게 대했지만 내담자에게는 맞이는 책임이 크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가족들이 들에 나가 일할 때면 어머니와 자녀들은 뙤약볕에서 일을 해야만 했고 아버지는 나무 그늘에서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며 감동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우리를 일시키려고 낳았나 보다라고 생각했고 불만이 컸습니다. 내담자는 아버지가 농사 일은 별로 하지 않고 항상 술 마시며 어머니에게 자주 심한 폭행을 했던 모습만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내담자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력에 몇 번인가 집을 나가서 며칠 만에 돌아오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속아서 결혼했다.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은 없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담자의 초등학교 시절 기억으로는 비닐하우스 농사도 짓는 등 생활력이 강한 분이었고 어머니가 들일을 갈 때면 항상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일을 시켜서 항상 우리를 힘들게 일만 시키는 엄마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떠나갈까봐 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아 죽을까봐 늘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항상 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하는 착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고 어머니에게도 자신이 첫 번째로 중요한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남동생이 결혼을 해서 올케가 임신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어 혼란스럽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남동생 뇌에게 잘해준다는 것을 이제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진 것입니다. 개인 목표를 보면 먼저 자녀에 대한 그 감정 반사 행동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온가족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미분화된 감정을 다루어 평정 상태에서 아이의 문제와 온가족 문제를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 지키기, 그리고 이제 탈삼각화입니다. 온가족 부모와 자녀 삼각관계를 다루어 어머니와 지나치게 융합된 삼각관계에서 탈삼각화하여 분화된 자기 자신도 가능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자녀와 분화된 관계 형성입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감정 반사 패턴이 아닌 분화된 위치에서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세대의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에서 초기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회기는 12회기로 구성되어 있고 보엔의 다세대 모델에서 우리가 이제 개입 과정은
불안 감소 단계 첫 번째, 두 번째는 변화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단계, 변화 노력을 스스로 수행하는 일반화하는 단계를 나눠볼 수 있는데 상담사는 핵가족 역사를 탐색하여 핵가족 가정 그 안에서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을 탐색하였고 내담자의 핵가족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계의 순환성에 초점을 두어 내담자 자신이 하고 있는 감정 반사적 행동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내담자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폭력에 대한 불안이 온 가족,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형성되었던 것을 알고 불안이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서 투사되고 있음을 통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어머니와의 관계의 불안과 기타 다른 불안 관계도 다룰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불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감정 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녀의 행동도 개선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는 불안에 압도당하지 않고 불안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 변화 계획과 수행 단계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불안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자 이제는 시댁 관계나 직장 내에서 다른 관계에서도 자신의 내면의 불안을 감지하고 기능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화 노력의 일반화 단계입니다. 또 가계도 작업에서 핵가족 정서 과정에서 증상과 연루된 삼각관계와 가족투사 또 이와 관련된 온가족 과정의 탐색과 탈삼각화 관계실험, 자기 위치 지키 등 이런 적용된 단계별 개입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기입니다. 초기 단계는 가계도 통찰을 통한 불안 감도 단계, 문제의 명확화와 핵가족 순환 과정 탐색, 내담자에게 초점 두기. 그래서 내담자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을 탐색하고 신체적 스트레스로는 예전에 했던 그 수술의 부위가 재발되어 재수술하고 그로 인해 직장을 휴직할 정도로 심신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휴직 후 직장 복귀 날짜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평상시에 경험했던 직장 상사와의 관계 갈등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였고 최근에 친정 남동생이 결혼하여 올케가 임신하면서 어머니가 동생과 친밀해진 것을 보자 융합된 관계였던 어머니로부터 소외된 감정 경험으로 불안이 증가하게 되고 또 두 자녀에 대한 돌봄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시댁 관계에서 동서와의 관계에서 특히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남편과 불편한 관계에서는 스트레스. 그래서 내담자가 최근 경험하고 있는 이런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하여 요약 정리한 후 내담자와 상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자녀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투사된 자신의 불안과 관계 방식에 대하여 상담 목표를 정하고 2차적으로 직장 복귀에 대한 스트레스 대응과 남편과 시댁 문제에 대한 갈등을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 얘기 상담에서는 온가족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불안, 감소를 다루었는데요. 이 얘기에서는 일회기에서 발견했던 내담자의 호소 문제인 큰아들의 거친 행동에 대한 내담자의 만성 불안을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가계도 탐색에서 내담자는 아버지를 무능력하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정의내렸고 내담자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상처가 미분화된 감정이 있어서 현재도 그것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또 알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어머니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애착 불안이 아버지로부터 거리두기를 하고 어머니와 융합 관계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온가족 가계도 탐색에서 드러난 아버지의 상황은 아버지는 성장기에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부모의 반대로 진학이 좌절되었고 부모의 큰 기대와 특권을 가졌던 형과의 삼각관계에서 소외된 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장에 취직해서 기술을 배우라는 부모님의 명령에 마음으로는 원망이 컸지만 도시에 가서 공장에 취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는 공장에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손목에 큰 부상을 입고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는 학업 중단과 그 손목에 입은 장애로 인해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좌절과 시류로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안에 대한 감정 반사적 그 회피 행동을 하게 되고, 내담자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구타하고 집에 불지른다고 위협하고 농약으로 자살 위협하기 등 항상 불안이 심한 상태에서 자랐습니다. 내담자의 형제 자매들은 공부보다는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도 해야만 했습니다. 내담자는 너무나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숙제도 하지 못하고 또 들에 나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무 그늘에서 술을 마시면서 태양 아래서 일하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잔소리만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내담자는 아빠는 감독자 같았고 우리를 일시키려고 낳았나 보다라고 생각했고, 아버지의 폭력과 무능력이 너무나 싫었다고 말합니다. 내담자는 어머니에 대해서도 만성불안과 미분화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내담자는 아버지의 폭력에 대하여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자신들을 보호해주기만을 바랐지만, 기대와는 달리 어떤 대처도 하지 않았던 어머니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들에 나가 일만 시키는 어머니에 대하여 우리를 너무 힘들게 일만 시키는 엄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담자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 어머니가 여러 번 집을 나갔던 경험이 있어서 엄마가 우리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어떤 표현도 하지 못하고 착한 딸로서 과다 기능하는 패턴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담자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는 그런 융합된 삼각관계를 형성했고요. 아버지로부터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폭력에 대한 강한 불안과 어머니로부터 버려짐에 대한 불안이 내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담자의 이러한 성장기 불안과 불안 반사적 행동 유형이 핵가족에서 자녀와의 관계와 남편과의 관계, 또 시댁과의 관계에 투사되어 다양한 관계 결정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담자는 가계도 탐색에서 내담자가 가졌던 아버지의 폭력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이 만성불안이 되어 현재 핵가족 내에서 큰아들이 둘째 아들과 다툴 때마다 과도하게 감정 반사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온가족에서 형성된 아버지에 대한 만성불안이 자녀에게 투사되어 과도하게 감정 반사적이 되었고, 자신의 야단과 질책을 받은 큰아이가 동생에게 분노를 투사하여 더욱 폭력적이 되는 이런 순환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의 역할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3회기 온가족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불안 감소와 불안입니다. 2회기 때 다루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점검하고 2회기에 이어 내담자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그런 만성 불안의 감소를 위해서 개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담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자 어머니는 자녀를 모두 공부시켜야 한다면서 아버지만 고향에 남겨두고 대도시로 이사를 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도시에서 조그만 음식점을 하면서 내담자와 여동생에게 일을 시켰고 주말이면 다시 시골로 농사를 지으러 갔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죽어버리겠다고 농약을 먹는 소동을 피웠지만 어머니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내담자는 어머니가 주말에 시골 갈 때면 어머니 대신 가게 일을 하면서 혹시라도 어머니가 맞아 죽을까봐 항상 두려워했다. 어머니는 항상 속아서 결혼했다.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은 없다는 말을 자주 했고, 내담자는 아주 어려서부터 엄마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어머니의 뜻을 맞추면서 살기 바빴습니다. 내담자는 한 번도 어머니에게 요구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딸로 살았다. 그러나 속으로는 일하기도 싫었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상담자는 가계도 탐색에서 이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보다는
항상 타인 중심으로 눈치 보면서 살았던 내담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을 정말 어려워하였고 누구에게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일이 어려워서 시댁과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내담자가 가진 이러한 자기 억압적 관계 패턴은 어머니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만성 불안에 의해서 현재도 자동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통찰하게 되었다. 그래서 상담사는 내담자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이런 미분화된 감정을 다루기 위해 아버지의 온 가족을 탐색했는데 이렇게 아버지는 내담자가 결혼하여 큰아들을 낳을 때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와는 직접적인 치료 과정을 가질 수 없었다. 내담자와 함께 아버지의 온 가족 과정을 탐색한 결과 아버지가 일찍부터 이렇게 학업이 좌절되었고 팔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만 했던 것에 대한 아버지의 가족 배경을 살피게 되었고 아버지도 부모로부터 수용적이고 존중적인 이런 돌봄과 지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아버지가 그런 그 성장 과정에서 오는 좌절과 상처와 슬픔이 이렇게 내재된 만성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행동은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주었지만 아버지의 그 행동조차도 체계의 산물이었다는 인식을 하면서 내담자는 과도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서서히 내려놓게 되었다. 내담자 자신도 온 가족에서 형성된 만성 불안 때문에 자신의 자녀에게 지나치게 관여하고 폭력적이 되어 버린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세대 간 전술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통찰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초점 두기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3회기에서 내담자는 불안이 감소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상담자는 내담자에게서 감정 반사적인 반응이 감소되는 모습을 관찰하고 내담자의 객관적인 사고 기능을 확장하는 질문을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그 주중에는 아버지가 농사일을 했을 거예요. 내담자, 맞아요. 아버지가 하셨어요. 상담사, 네. 그런데 제가 이 가게들을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형제분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셨는데 모두 자립으로 하셨나요? 내담자, 아니에요. 부모님이 모두 학비를 다 대주셨어요. 공부만은 다 해야 한다고. 저희 아버지는 저희들 학교에 낼 돈이 없으면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빌려서라도 제 날짜에 한 번도 기한을 어기지 않도록 제 날짜에 돈을 만들어 주셨어요. 상담사, 그러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아버지가 일도 안 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애가 있는 분으로 혼자 농사일도 하시고 자녀들 학비도 제 날짜에 꼭꼭 챙겨주시고. 내담자, 정말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정말 아버지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런 그 통찰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가계도 탐색과 거기에서 나타난 사실을 중심으로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무능력하다는 내담자의 이런 만성 불안적인 해석에 도전하는 과정 질문을 통하여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과거들에 대한 미숙한 해석에서 벗어나 좀 더 확장된 해석을 함으로써 미분화된 감정에서 벗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아버지의 다른 면을 발견한 내담자는 아버지에 대한 미숙하고 부정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아버지가 자신에 대하여 어떤 존재였는지를 재해석함으로써 자기 정체감과 또 자존감이 회복되고 성장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회기와 3회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회기에 가서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미분화된 불안 다루기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였습니다. 4회기에 참석한 내담자는 어머니와 관계에서 그동안 변화에 대한 질문이 큰아이에게 생기기도 하고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고
큰 아이에게 신기하게도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요즘 다른 사람하고 사는 느낌이네 라고 말해주었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내담자는 평정 상태를 많이 회복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 회기에서 가계도 탐색을 통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그런 만성 불안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자, 저희도 여기까지 보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